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오늘 지금 영하 5도입니다. 네, 아침에는 영하 8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확실히 추워진 것 같아요. 역시 겨울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꼭 해야 할 100가지 일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서부터 100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통령이 되면 가장 해야 될 일, 바로 첫 번째, 그건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이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 물가라는 것은 그 엄청난 데미지를 주죠. 물가가 안정이 되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도 안정이 되지만 물가 상승이 되게 되면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우선은 내가 만약에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썼었는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더 상승하게 되면 200만 원이 되게 되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5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그걸로 여러 가지로 생활비로 쓰지요. 교육비, 생활비, 기타 등등 이런 걸 쓰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인데 물가가 오르면 그 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죠. 실물 자산이 있는 친구들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그리고 극소수층, 그리고 서민, 그리고 기타 등등 빈곤층은 쉽게 말해서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가를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자, 그럼 우리가 물가 안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가 안정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통화라 그러죠.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라면을 하나 사는데 1,000원이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물가가 막 올라가면 그 라면이 1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라면 하나를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월급이 300인데 그럼 라면 하나 먹으려고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물가 상승, 흔히 말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고 균형 있게 잡아야 됩니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잘 일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수입으로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돼. 즉,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안정적인 가격이 됐을 때 대량 구매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70%가 산악지형입니다. 그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그 물건 공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대가 됐을 때, 또는 안정적인 가격이 됐을 때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딸렸을 때 그 공급을 수요에게 공급해주면 이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장이에요. 물품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부분도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놔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많이 저장해 놓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생산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은 것이. 근데 이 수입이라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조건과 조건이 맞아서 또는 조건에 의해서 붙여지거나 또는 떨어지는 거거든. 내가 이거를 해줄 테니 이거를 같이 좀 옵션으로 좀 해달라. 옵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수입하지 않아야 될 것도 수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많아요. 그런 관계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즉 통화의 가치, 그 물품의 가치.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놔야 된다. 안정적이거나 좋은 가격이 나왔을 때 미리 저장해 놓는 거죠. 가장 예로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름값이 막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때는 공급을 통해서 다시 안정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통화의 가치는 이런 거의 차이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 근데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왜?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균형 있게 잘 만들어 놔야 돼.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풀면 안 돼요. 물론 돈을,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복지와 약간 관련 부분인데, 복지라는 것은 내가 복지를 시작해서 이 복지가 쭉 롱런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무언가가 있어줘야 돼. 그것이 복지로 계속 연결되지만 내가 단기적인 복지를 위해서 이 복지를 시작하면 안 돼. 해주다가 안 해주는 거는 결코 의미도 없고 나중에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는 신중해야 된다. 화폐의 가치, 그 물품의 가치, 이것도 수요의 공급을 잘 조절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취업자와 실업자입니다. 물론 이 사회적인 그 구조가 과거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다면 현재와 앞으로는 그 노동력을 기계와 AI가 많은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사람이 일할 곳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실업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업을 누가 책임져줘야 돼? 결국에는 국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있어야지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결론은 그걸 하기 위해서 실업자들이 생기지 않게끔 재교육,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투자 가치, 그것을 실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또는 대한민국이 훨씬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세상은 경제와 법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라는 것은 답이 없어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법은 지혜와 법입니다. 즉 도덕과 법으로서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올려야 돼요. 즉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임금체불을 하면 정말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임금체불해도 돼 라는 문화의식이 아닌, 절대 진짜 임금체불하면 안 되겠지 라는 그런 문화적 제도 또는 생각,
그리고 법적 조치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걸 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돼요. 즉 국민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라도 사회적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해야 될 100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제TV의 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너무 더워도 문제고 너무 추워도 문제거든요. 여러분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지키시고,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제TV의 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